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25세 시집와서 이듬해 아이를 낳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돌덩이가 사라져서 이렇게 적어보네요. 저희 남편은 장남입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의 그 자리에 가기까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결혼 후 신혼집은 상상도 해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보다 2살 어린 서방님이 하나 있고요. 6살 어린 시누이가 하나 있어요. 남편과 저는 4살 차이가 나서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 어리죠. 근데 그동안 제 가슴에 돌덩이를 차곡차곡 얹혀놓았어요. 누군가 자기 부모 욕을 하면 그 순간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하고요. 근데 자식 욕은 어떨까요? 전 그동안 시누이가 저에게 한 모든 말을 다 기억합니다. 제가 나중에 치매가 걸려 있는다 해도 신우가 그동안 뱉은 말들은 보는 앞에서 줄줄이 다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예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한풀이 하듯 자식 비교를 하는데 도가 지나칩니다. 인생을 비교하듯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제가 첫째를 낳고 이듬해 신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아이를 낳으면 다음에 보란듯이 아이를 낳아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요. 마치 비교하려고 낳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많은 게 제 꿈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모두 외동이셨고 저도 오빠만 한 분 계시고 없어요. 그래서 늘 다른 집 가족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제 꿈을 접게 만든 사람이 바로 신우입니다. 비교질에 진절머리가 나서 더 이상 아이를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낳지 않으려 했습니다. 애들을 눕혀놓고 그 자리에서 비교를 시작하며 자기 자식 생긴 모습이 비범하다, 잘 울지도 않는다, 효자를 낳았다 어쩐다 하며 슬슬 비교질을 시작하더니 젖은 언제 뗐는지 그 젖 떼는 것도 늦게 하면 무식해진다고 저에게 엄청나게 난리를 쳤습니다. 나중엔 걷는 시기를 갖고 비교를 했고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신우가 정신을 놓은 것 같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신우가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자랑을 그렇게나 했어요. 왜냐면 제가 딸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구정날이 되었어요. 전 그 전날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신우는 오는 순간부터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서서 자기 자식 자랑을 시작했고요. 슬리퍼로 주둥이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전 그래서 명절날엔 식사를 거의 안 합니다. 간헐적 단식, 그게 아니라 그냥 강제적 단식에 들어갑니다. 신우 앞에서 먹으면 그게 무엇이든 무조건 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굶어요. 이번에도 신우가 자식 자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 예상을 뛰어넘는 자랑질을 보여주더군요. 그게 세배를 할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늘 신우 아이들이 먼저 세배를 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냥 끌어다가 먼저 앉힙니다. 자기 식구가 멀리서 힘들게 왔다고 하면 극성맞게 그래요. 저희 부부나 서방님네나 그냥 넘어갑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똥은 피하는 게 맞죠. 그때도 신우가 자기 아이들 세배를 시키는데 세배를 영어로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쥐잡듯이 외우라고 시켰는지 아이들이 세배를 하며 신우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정말 대단했어요. 시부모님들은 처음엔 어리둥절 하시다가 갑자기 땡큐 하면서 그걸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뭐니 하면서 세뱃돈을 주시고요. 다음에는 달러로 세뱃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방님네 아이들이 하려는데 옆에서 신우가 영어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동서가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나오더니 노 땡큐 하고 아이들을 데려가더라고요. 그게 불만이었던 건지 식사 내내 자식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또 일장연설을 했고요. 영어를 배워야 나중에 성공한다며 자기 아이들은 외국 선생님들에게 직접 배우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저희 동서도 아이가 둘이고요. 저희 아이들보다 좀 어립니다.
그래도 뭐 비슷한 또래긴 해요. 근데 제 동서는 저보다 직설적이어서 신우가 그럴 때마다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든 대듭니다. 가끔은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신우의 정신나간 비교질은 끝나질 않았고요. 결국 저희 동서는 똥을 피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 모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동서도 같이 나갔고요. 신우 덕분에 저희 서방님은 지금 기러기 아빠입니다. 저한테도 둘째를 외국에 보내라고 자기 집에서 지내며 학교도 알아보고 하면 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저희 둘째는 외국 학교가 아니라 외계 학교로 보내도 공부를 하지 않을 아이라서 그냥 말이라도 잘 통하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하고 거절했어요. 저는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는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부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바뀌었어요. 저도 첫째를 키울 때는 정말 극성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저렇게 신우가 비교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정말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때 신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날도 명절이었던 것 같은데 식사를 하며 제 남편에게 갑자기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오빠는 대학 교수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또 잘하잖아. 근데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니 자식들 머리는 엄마 따라간다고 하던데 언니는 예전에 공부 잘했어요? 안 했어요? 순간 또 속에서 천불이 확 올라오더군요. 떡국을 콧구멍으로 먹어야 정신을 차리나 싶어서 그릇을 부여잡고 신우를 째려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그러더군요. 엄마를 따라간다고? 내가 널 어릴 적부터 과외를 해줬는데 그런 말을 쉽게 하네. 차마 가족들 앞이라. 너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메가더랑 함께 싸웠다고 했잖아. 그래도 난 네가 애들 잘 키우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밥 먹자. 떡국 참 맛있네. 그렇게 일단은 제가 한번 참았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계속 남아서 그걸 제 첫째 아이에게 풀었나 봅니다.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시켰어요. 남편이 좀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시켰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첫째 아이가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또 공부하기 싫어서 반항하는 건가 했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째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 지인 교수님에게 데려가서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8살짜리 아이인데 우울증 증상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너무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 책상을 정리하며 서랍을 열어보니 그동안 아이가 쥐어뜯은 머리카락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모아보니 한 뭉탱이가 되더라고요. 그 머리카락을 끌어안고 아이 방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우가 미친 게 아니라 제가 미친 거였어요. 제 욕심을 아이에게 풀려고 했던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아이 방에 있는 모든 교재들, 책들, 학원에서 준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학원에 전화해서 모두 다 그만 다닌다고 연락했고요. 남편 퇴근하고 오자마자 남편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속이 많이 상했는지 식사도 안 하고 방에만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요즘도 성인이 된 아들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봅니다. 머리카락이 있나? 혹시 또 예전처럼 그러진 않나 싶어 자는 아들 머리카락도 살펴보고요. 아직도 그럽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들에게 절대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했어요. 큰아이 덕분에 둘째 아들은 무척이나 행복하게 컸습니다. 늘 밖에서 뛰어다니고 옷은 늘 찢어지고 늘어나고 밝은 옷 한번 못 입혔어요. 늘 더러워져서요. 그렇게 온 동네 먼지를 다 쓸고 다니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상황이 좀 바뀌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미술 쪽으로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시 미술은 좀 다르다네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못 그리게 한다고 하길래 그럼 하고 싶은 걸 그리라고 학원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희 집 분위기가 걱정되었는지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이가 대학 갈 생각이 없다면서요. 전 바로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이 성적도 보고 그림 그린 것들도 보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 아이가 갈 생각이 없으면 저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괜찮다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곳을 혼자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둘째는 이번에 체육대학교에 들어갔고요. 여전히 매우 행복하게 뛰어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우 아이들은 둘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 뭐 더 난리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구정에는 신우 둘째까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미리 들었던 상황이라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네요. 신우는 이번에도 자식 자랑을 하며 들어갔고요.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던 신우의 둘째 딸은 보란듯이 합격한 대학교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늘 예상을 뛰어넘는 자식 자랑이 참 대단해 보였네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세배를 했어요. 이번에도 신우 아이들이 먼저 했습니다. 신우가 이번에 자기 딸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것저것 살 것들이 많으니 세뱃돈 좀 넉넉하게 달라고 뒤에서 그러더군요.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돈을 더 넣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세배를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세뱃돈을 주시려 하는데 갑자기 저희 큰애가 안 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봉투 2개를 꺼내서 할머니 할아버지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몰랐던 일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둘째가 옆에서 할아버지, 저희 형이 저번 달부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드릴 겁니다. 저도 작지만 조금 보탰어요. 이번 방학에 선배님들 체육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도 안 주셔도 돼요. 시아버님은 너무 놀라시며 저희 큰애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대학교 준비하는 거 아니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애가 그동안 일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요즘은 만화를 책으로 안 보고 인터넷으로 본다네요. 그래서 제 아들이 준비하던 게 그거였고요. 뭐 엄청 대박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조금씩 들어와서 그걸 다 모아놓고 있었다네요. 시아버님은 바로 봉투에서 돈을 꺼내보셨고요. 5만원권 2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봉투에도 똑같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시며 손주한테 용돈까지 받는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겁니다. 양손에 5만원권을 한 장씩 들고서 냄새를 맡아보시고 손주가 준 용돈 냄새는 어떤가 봐야겠다 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서름 받은 것들이 생각났거든요. 신우한테 엄마가 무식해서 아들도 그렇다고 무시받던 일들, 주변 사람들한테 교수 아들들이 왜 공부를 못하냐고 비웃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제가 잘못 키운 건 아니었구나 싶어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큰애가 이번에 대학 갔다던 신우이 딸에게 용돈 5만원을 주더라고요. 대학 가서 잘 쓰라고 하며 어른들 앞에서 신우 보란듯이 줬습니다. 신우는 됐다고 안 줘도 된다고 하고 딸은 엄마가 왜 받으라 말아 하냐고 화를 내며 결국엔 받아가더라고요. 그날 전 시집와서 처음으로 배가 터질 때까지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너무 잘 되네요. 제 옆에서 신우이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구석에 앉아 그냥 밥만 먹었고요. 그렇게 먹으면 체할 텐데 앞으로는 굶든지 하겠죠. 20년 넘게 제 가슴에 얹힌 돌덩이들이 그날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 치워줬네요. 저도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 아들들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